안녕하세요. 초등수학 개념 마스터 윤쌤입니다. 오늘은 대각선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대각선의 개념, 두 번째로는 대각선 그리고 세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대각선을 구하는 공식,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각선이란 다각형에서, 이게 왜냐하면 4학년 2학기 다각형의 6단원 다각형 안에서 대각선을 배우게 되니까요. 그래서 다각형에서 서로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을 이은 선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각형이 있다면 사각형도 다각형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여기를 기역이라 하고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했을 때 이 기역에 이웃하는 점은 니은과 디귿이 될 거고, 이웃하지 않는 점은 꼭지점은 리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읽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이웃하는 두 점을 제외한 서로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을 이었을 때 그 선분을 다각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은 우리가 대각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삼각형은 우리가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죠. 그것은 삼각형은 꼭지점 3개가 서로 이웃하고 있어서 대각선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을 그어야 하는데 삼각형은 점 3개가 서로 이웃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대각선이 아닐까요?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요거는 왜 아니냐?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을 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꼭지점과 변을 이었죠. 그래서 이건 대각선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삼각형에는 대각선이 없어요. 그래서 영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대각선의 정의, 개념이 되겠죠. 대각선이란 다각형 서로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을 이은 선분이다. 그래서 이 개념만 다 안다면 우리가 그리는 것도 굉장히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각선 그리고 그 대각선을 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이 보통 이제 뭐 어떤 다각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다각형이든 우리는 대각선을 다 그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얘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기호를 나타냈을 때, 자, 기역에 이웃하는 꼭지점은 미음과 니은이 되겠죠. 그럼 꼭 그을 때 이웃하지 않는 하나, 둘을 걷습니다. 그리고 세는 방법은 여기다 2를 씁니다. 그리고 니은에 왔습니다. 니은에 와서도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을 찾아서 긋습니다. 2개. 자, 디귿에 왔습니다. 디귿에 왔더니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을 그으려고 갔는데 이미 그어져 있죠. 그래서 대각선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한 개로 세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미 하나가 갔기 때문에 내가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 한 개만 더 가면 됩니다. 그리고 리을에 왔더니 하나, 2개가 이미 그어져 있고 미음에도 하나, 2개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은 총 2개, 4개, 하나. 그래서 총 5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야 쉽고 빠뜨리지 않고 개수도 정확하게 셀 수 있습니다. 자, 한 개 더 해볼게요. 그나마 아이들이 오각형까지는 잘 그립니다. 이제 육각형만 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떠한 육각형이라도 같겠죠. 자, 그랬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으로 한 자. 자, 그랬을 때 아이들이 야, 대각선 그려봐. 그럼 대부분이 그냥 막 긋습니다.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또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긋고, 여기서도 이렇게 가야 되나? 여기서도 이렇게 가야 되나? 하면서 자기가 빠뜨리는 부분이 있어도 그 발견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그었다 하더라도 여기저기 많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세지를 못합니다.
이걸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세야 될지를 몰라서 헤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방법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실수율을 가장 줄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게 됩니다. 뭐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각형이라 그랬지 정다각형에서만 그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서부터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한 곳으로 내가 정해서 그리면 됩니다. 이웃하지 않은 곳에 그릴게. 그럼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을 찾아서 기역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니은 갑니다. 하나, 둘, 셋. 디귿 갑니다.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중복은 한 개로 셉니다. 그 다음에 비읍, 미읍 두 개. 그 다음에 리을 왔습니다. 하나, 둘 이미 있습니다. 자, 리을. 그래서 내가 하나 더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음으로 옵니다.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미 다 그어져 있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놓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가 빠졌지 막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이렇게 다 그렸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아이들이 잘 세냐? 못 셉니다. 중복으로 하고 내가 어느 걸 안 셌는지 어느 걸 중복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은 숫자를 해놓으면 3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을 했더니 9개네 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방법이 대각선을 그리는데 가장 좋습니다. 정확하고 헷갈리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그래서 대각선을 그리고 세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제가 1번과 2번을 오면서 자 3번에 세 번째 다룰 것은 우리가 대각선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아이들한테 이 공식은 맨 나중에 알려줍니다. 그래야 자꾸 그려보고 틀려보고 또 해보고 해야 내 거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공식을 외우면은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걸 찾아보면 이게 교과서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이버에 보면은 2분의 n, n-3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이거 초등 4학년 2학기 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일까요? 절대 못하죠. 그러면은 난 이렇게 나눌까? n-3 이거를 더 쉽게 표현해서 n 곱하기 n-3 나누기 2로 알려줄까? 자, 혼합계산은 5학년 1학기 때 나옵니다. 공식으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나중에 5학년 6학년 되면 이 공식 써가지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4학년 2학기 배우는 친구들은 공식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대각선의 개념을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개념 뭐였죠? 다각형이었죠? 얘들아 얘는 무슨 다각형이야? 사각형. 그래 사각형이네. 4를 써. 그런데 이 4에다가 점을 그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웃하지 않는 세 점에는 그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을 수가 없다 그랬지? 그럼 그을 수 있는 점이 몇 점이야? 한 점이네? 아, 그러면 사각형에서 셋을 빼니까 한 점을 곱할 거야. 그러면 몇 개 나와? 4개 나오지?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 이렇게 긋는 거랑 위로 올라가는 거랑 하나로 친다 그랬잖아. 둘 중에 하나 나누기 2. 그래서 얘를 먼저 곱했더니 4였네. 그리고 나누기 2를 했더니 2개네. 한번 그어볼까? 2개 나오는 거 맞죠? 아까 했던 육각형부터 아이들이 그리고 막 혼란이 와요. 그러면 칠각형을 그리다 아니면 십각형을 그려라.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선생님들은 한 줄로 문제를 냅니다. 12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이 그 12각형의 대각선을 그리면서 세면서 물론 제가 알려드린 그 방법 쓰면 가능은 합니다. 그래도 그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모든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공식을 암기하지 말고 생각해서 하라고 하십시오.
12각형이네. 다각형이 12 곱해. 근데 선생님이 어떤 다각형에서 세 점은 이웃되어 있기 때문에 그을 수가 없다 그랬어. 그러면 12각형에서 3을 빼야겠네? 그럼 9가 남네. 그럼 9를 곱해줘야겠네? 자, 9를 곱했더니 108이 나왔어. 그런데 선생님이 중복으로 되는 거는 두 번 세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나누기 2 할 거야. 그래서 54개가 나오는구나 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4학년 2학기 개념 내에서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아이들이 왜 빨리 처음부터 공식을 알려주시지 이렇게 어렵게 그리기. 그런데 공식을 외워서 푸는 아이들은 처음부터 공식을 외워서 푸는 아이들은 공식을 까먹는 순간 건들지도 못하고 틀립니다. 하지만 개념에서 푸는 방법을 찾아서 공식화한 아이들은 공식을 까먹었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다각형 쓰고 그 다음에 세 꼭지점을 뺀 수를 곱한 다음에 중복되는 거는 나누기 2 하랬지 하면서 찾아내면서 공식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공식만 외운 아이들은 공식을 까먹는 순간 완전히 그냥 제로 베이스가 되지만 이 아이들은 개념에서 공식을 끄집어낸 아이들은 개념을 생각하면서 공식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수학은 개념을 철저히 하고 그 안에서 공식을 찾아내야 한다. 이게 바로 수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며 끝.